저희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던 이슈죠.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. 서울시에서 이 토어제를 해제했다가 확대 재지정하는 동안에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국경제신문에서 서울시 출입하는 이인혁 기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이인혁 씨, 안녕하세요. 건설 부동산부는 한 지금 3년 차 출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3년 있으면서 이렇게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하신 걸 본 적 있으세요?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부처든지 간에 큰 정책이잖아요. 그 전에 잠삼대청 같은 경우는 5년 넘게 묶여 있었던 제도고 이런 것들이 좀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는 전례가 없죠. 이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어떤 분위기인지.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, 당연히. 국민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한 달여 만에 뒤집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송구함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. 토지 관련 과 같은 경우는 수습 작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.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재지정이 됐고 그때부터 뭐 집값의 이상 과열 이런 거를 좀 뭐 단속하는 행위들 주말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서울시에서 토어제 확대 지정을 하기 전날에 급하게 기자들한테 이제 일정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전날의 상황이 어땠는지.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확대 재지정 발표한 게 3월 19일이었어요. 그리고 그 전날 18일 오후 3시쯤으로 기억해요. 출입 기자들한테는 일정 공지가 왔었죠.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. 근데 거기 뭐 토지를 다시 묻겠다.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기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다시 묶는구나 라는 직감은 들었어요. 왜냐면은 그 전날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어떤 소규모 재건축 현장 방문해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약간 오세훈 시장의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어요. 거래가 많이 는 건 맞다. 그래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 건 맞다.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뭐 다시 묻겠구나 이런 거는 뭐 짐작이 됐었는데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를 전체로 묶을 줄은 조금 이렇게 파격적인. 대책 발표 자체도 급하게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직전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로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. 단기간에 이렇게 좀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. 이런 거는 조금 뭐 맞는 것 같습니다.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왔을 때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몇 번씩 내면서 아니다, 집값 안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렇죠? 갑자기 네, 왜 네,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건가요?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서울시도 어쨌든지 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 증가 속도와 상승 폭이 예상보다 조금 더 컸던 거죠.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해명 자료를 냈는데 2월 달에는 약간 뭐 거래 증가폭이 미미하다가 3월 초에 3.1절 연휴 직후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강남 3구에 집을 매수한 비율이라든지 갭 투자한 비율 같은 것들이 1월에서 2월로 갈 때 엄청 갑자기 좀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. 이상 과열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확대 재지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서울시 말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정보기관들 많이 있잖아요. 뭐 기재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뭐 금융위도 있고 다른 정부 부처들의 우려도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.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뭐 가계부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기관의 또 기능이 있는 거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거든요.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, 전반적으로. 그래서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또 집값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 사실 유동성이 또 다 이렇게 부동산에 몰리는 게 거시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국토부와 금융위 등등 다른 국가기관의 일종의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. 뭐 압박일 수도 있고요.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또 했을 테니까 그런 우려들을 서울시가 또 뭐 수용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토어제 해제 결정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번복한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. 어떤 심경이었을지 혹시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? 송구함 이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약간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뭐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토어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토어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상승세가 펼쳐진 것처럼 얘기되는 구석이 좀 있는 거. 토어제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거는 맞다고 보는데 복합적으로 요인으로 집값이 좀 오른 반등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. 일단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수요자들한테 깔려 있고 하반기부터는 또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
빨리 좀 매수를 하자,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, 주택 공급이 감소할 거다, 급감할 거다,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, 가장 큰 거는 똘똘한 한 채 심리인 것 같아요. 지금 부동산 시장 보시면은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말고는 따로 이렇게 뭐 돈이 부를 만한 곳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.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자산가들이 뭐 상가 투자도 좀 했겠지만, 지금 뭐 공실률 되게 높은 상황이고, 빌라라든지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 뭐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약간 좀 아직도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, 지방은 완전히 지금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시장도 거의 쑥대밭이 돼 있죠 지금.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토어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펼쳐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, 압여목성이라고 하죠. 뭐 압구정, 여의도, 목동, 성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토어제가 계속 풀린 적이 없지만 계속 또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토어제만으로 귀결되는 거에 약간 안타까움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, 내부적으로. 최근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. 네. 그게 사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어요, 아직까지는. 큰 골자는 뭐냐면은, 그동안에는 이제 서울시가 너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, 그래서 이제 좀 주택 수요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는 식으로 전담 조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, 거시경제도 많이 살펴가면서 하겠다, 이런 취지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.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뭐 검증 체계도 조금 더 강화하려는 외양간 고치는 작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하실 말씀 있으시면.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네, 그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토어제를 다시 묶는 그 타이밍을 몇 주만 좀 더 기다려보면 어땠을까,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우리가 아는 그 부동산원 지수 같은 경우는 실거래에 약간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.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 부동산원 시황은 약간 좀 안정돼 있긴 했어요. 근데 실거래는 이미 뛰고 있었다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동산원 시향이 엄청 뛰어가지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묶은 거잖아요. 실거래는 또 어떻게 또 움직였을지 모른다. 물론 뭐 상승하고 있긴 했지만, 그래서 이게 뭐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될 수도 있고 뭐 그랬던 건데, 약간 좀 성급하지 않았나. 정책을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 그 지표라든지 통계,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정책을 삼을 거냐,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